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네. 제가 네, 경험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의 지도가 바뀌면서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5가지 정도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해요. 연구요, 지금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연구가 또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남다른 생각의 지도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남다른 색다른 생각을 항상 강조하시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5가지 생각 지도의 창조 방법 배우시면서 많은 인생의 생각 지도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5가지예요. 5가지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낳는다. 네. 네. 이게- 사고인데 한자가 다르잖아요. 앞에 있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는 내가 이제 교통사고처럼 사고 당하는 거고, 뒤에 있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낳는 건 그 사고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 예, 그래서 이게 한자가 정말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러분도 사유의 놀라운 체계를 발전시키려면 한자를 공부하시면 이 한자의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시작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저도 요즘에 실험도 해보는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이렇게 첫 번째 취하는 동작이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없으면 이제 왠지 불길한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어요. 예.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머리로 알미 올까요? 가슴으로 느낌이 올까요? 느낌이 오죠. 예, 느낌이 오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이 가슴으로 먼저 옵니다. 이게 머리로 올라가서 알미 생기는 거예요. 느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릴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 앞에가 딱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음 날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빠른 속도로 딱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앞에 있는데요. 네, 누가 나타났을까요? 가방을 던지는 사람? 그건 이제 아줌마들이 가방 던지는 건 50년대 정보이고 네. 요즘에는 이 사람이 내리니까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빠른 속도로 옆으로 잽싸게 자리를 옮기고 네. 자기 앞에 있던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아, 자기 친구를 앉히려고 네.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그래서 당하셨네요. 이제 제가 자리 잡기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은 자리 잡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으면 또 실패.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서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요. 사이에 이렇게 그렇지. 걸쳐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서. 아니면 네. 이 상태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서 있어요. 이분이 이쪽으로 내릴 때는 아니면 이쪽으로 내릴지 약간 사선으로 서 있으면 자리 잡기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를 당해보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쵸. 인간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결국은 책상 공부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나가서 이렇게 사고 당해보면 이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안 먹히는구나. 그럼 내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 내 생각은 앉아서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나가서 행동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필링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이 만들어주는 인사이트를 또 내 생각으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 액시던트가 생각지도 못한 내 머릿속 사고를 낳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생각은 내 삶의 결론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교수님? 그것도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물어보나. 네, 편집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 생각을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림이 생각이 왜 이렇게 됐냐면 예림이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앉아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결론으로 생긴 게 뭐냐면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만든 전건, 원인이 뭐냐면 삶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삶을 바꾼다는 거는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갔던
저 통근 버스를 바꾼다든지 네.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밥 먹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먹는 음식을 바꾼다 이렇게 사소한 하나하나의 행동을 바꾸는 게 일상을 바꾸는 거고 그게 계속 뭉쳐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사고를 당한다기보단 새로운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행동을 바꿔야 생각이 바뀌지 음. 생각을 바꿔서 나가 행동을 바꾸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생각지도의 창조법. 네. 익숙한 개념의 낯선 조합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의 지도를 그린다. 라고 적어 주셨어요, 교수님. 네.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무수한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많이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네? 그런데 익숙한 개념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개념이 익숙해지지만 그 익숙한 개념들을 낯설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용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용접공, 영어로 얘기하면 웰더입니다. 웰더. 네? 네. 근데 여러분 지식 용접공 이런 거 들어봤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지식과 용접공이 익숙한 단어인데 세계 최초로 갖다 붙이니까 날리지 웰더, 지식 용접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취미 생활은 이제 여기 수많은 지식들을 필요할 때마다 막 갖다 용접을 해버려요. 네. 지식 용접, 날리지 웰더 이거는 세계 최초로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 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창조는 사실은 익숙한 것들의 낯선 결합이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또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 네. 산부인과 의사는 들어봤지만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지식이라는 익숙한 개념과 산부인과 의사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니까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되면서 세계 최초로 지식 자연분만 유도법, 뭐 지식 낙태 수술 방지법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하냐? 익숙한 개념을 갖다 붙이니까 거기서 낯선 사유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도 논문을 쓸 때마다 지식 출산을 했다라는 메타포를 쓰기도 하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새로운 지식을 출산하는 경험, 이 유튜브로 지금 계속 잘 하고 계시죠? 네. 세 번째는요, 익숙한 이미지의 낯선 조합. 좀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대페이지만 기법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력을 낳는다.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대페이즈망이라는 거는 이제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익숙한 이미지가 굉장히 낯설게 조합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미지가 합쳐지니까 거기서 새로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싹이 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밑에 하체는 물고기, 몸이에요, 몸. 상체는 또 물고기 있고. 그러니까 인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고. 네. 이렇게 신발을 봤는데 신발 발가락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말인지 신발인지 발가락인지. 그러니까 발가락과 신발을 겹친다든지. 그러니까 이상한 낯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재미있게 대페이지망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화 위복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화 위복이 뭔가 봤더니 전화 위에 참복, 복이 있더라고요. 전화 위복 뭐 이런 것도 있고 빵 터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단팥빵이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지식 산부인과 그랬더니 의사가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래 의사야 그랬더니 그럼 저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계속 꼬집꼬집 묻길래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래도 계속 물어보길래 저 윤봉길 의사인가 의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다만 교수님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 하나, 개 한 마리, 사과 하나 합치니까 공개 사과가 되잖아요. 이것도 익숙한 이미지. 여러분이 공을 하나 보고, 개 하나 따로 보고, 사과 나중에 보고, 순서대로 보면 안 웃지만, 이게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빵 터지잖아요. 공개 사과. 네. 그놈도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아무튼, 두 번째가 익숙한 개념을 갖다 붙이는 거지만요. 세 번째는 익숙한 이미지를 갖다 낯설게 조합을 하면 거기서 새로운 생각과 상상력이 싹이 트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때 너무 그 생각에 침잠해 있지 마시고 새로운 뷰를 보고 새로운 것들을 조금 결합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면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의 새로운 조합이라기보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익숙한 것의 낯선 조합이에요. 더 정확히 흔하게 얘기하면 민스키라는 그 창의성 대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창의성의 정의가 뭐냐면 흔한 것에 흔치 않은 결합. 네. 자, 흔한 것은 뭐냐? 공, 개, 사과 흔하잖아요. 흔치 않은 결합. 하나를 묶어버렸잖아요. 공, 개, 사과. 흔치 않은 결합.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흔한 것에 흔치 않은 결합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생각지도 못한 경계와 경계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생각의 차이가 살아간다 라고 네. 적어주셨어요. 뭐 짧게 얘기하면 전문가와 전문가, 전문성과 전문성 그 사이에 차이가 살아가는데 그 차이가 무한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문재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이문재 시인의 그 사막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도 사하라 사막에 가서 뭘 보고 왔냐면 사막에 모래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사막에 가봤는지 사막에 가서 모래를 안 보고 뭘 보고 왔냐면 사막에 이런 시가 있어요.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뭐가 더 많은지 아세요? 모래와 모래 사이다. 어떻게 나는 모래를 보고 왔는데 이 시인은 모래와 모래 사이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시인은 정말 범상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낯선 거를 정말 익숙한 거를 낯설게 비틀어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시인 중에 이 생각의 사이라는 시를 쓴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광규 시인. 여기 생각의 사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쭉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시예요. 네. 그 중에 1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시인이 오로지 시만 생각하고 정치가가 오로지 정치만, 경제인이 오로지 경제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맡은 일거만 잘하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정말 잘 되려면 시인과 정치가 사이, 정치가와 경제인 사이, 이렇게 그 사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쓰레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번째 생각지도 못한 생각은 제가 정말 세계 최초로 호모 사피엔스처럼 인간 하나 만들어냈어요. 어떤 거죠? 사이 전문가라고. 네? 네. 그 아예 호모 디페랑스라고 그래서 네. 데리다가 쓴 디페랑스, 차연, 디퍼런스의 ENC를 ANC로 바꿔가지고 디페랑스, 거기다 호모 붙여가지고 호모 디페랑스. 그래서 사이와 사이의 차이를 전공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사이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예. 너무 아름다운 연구를 하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호모 디페랑스는요,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했던 나의 전문 분야만 깊이 파고들다 보면 깊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그 사이를 논의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여러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팔뼈가 부러졌는데 팔뼈 전문가는 정형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이분은 팔뼈 전문가라서 팔뼈만 보고 하시더라고요. 갈비뼈 아파 죽겠는데 갈비뼈는 그 내가 전공한 뼈가 아니니까 다른 의사를 불러야 된다.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갈비뼈만 보고 가고, 또 목뼈가 아팠는데 목뼈는 자기 전공뼈의 경계를 넘었대요. 그래서 또 그건 또 신경외과가 보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이 팔뼈와 목뼈 요 사이가 아프고 막 갈비뼈 요 사이뼈가 아파 죽겠는데 이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다는 걸 깨닫고 제가 세계 최초로 뼈와 뼈 사이를 전공하는 사이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병원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만든 거예요. 아픔이 또 밑받침된 호모 디페랑스였네요. 자, 이제 벌써 5번째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아까도 시를 읽었는데요. 시인의 눈으로 바라봐야 색다른 시선이 열린다. 이게 5번째 생각지도 창조법이에요. 네, 이걸 하기 전에 우리 대학에 나오는 그 문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신부재언이면 시이 불견하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네. 청이 불문하며 시이 부지김이라. 이게 뭐냐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이게 뭔 맛인지 맛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것을 보잖아요. 이게 본다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보일 시자를 쓰는 게 보이는 거고요. 볼 견자를 쓰면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들리는 것도 있어요. 들리는 것과 내가 듣는 것. 경청할 때 적극적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방법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상의 양식을 쓴 앙드레지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다. 일반인들이 자두를 보면 저거 맛있겠다, 침 흘리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불현듯 떠오른 굉장히 멋있는 장석주 시인의 그 시 있잖아요. 대추 하나. 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둥 몇 개 맞고 번개 몇 개 맞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마음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일반인들이 대추 빨간 거 보고 저거 가을에 대추 맛있겠다, 침만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 대추를 보고 대추를 그냥 본 게 아니라 대추의 사연과 아픔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둘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네. 이리만 너 의자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 지금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이게 의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네, 열심히. 그래서 의자하고 내가 의자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과 내가 한 몸, 무라일체의 마음으로 의자의 아픈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의자가 뭐라 그러는지 지금 굉장히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제발 좀 살 좀 빼고 다니지, 왜 이렇게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냐고. 그러면 이제 의자가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보고 그걸 이제 받아 쓰면 그게 이제 의자에 관한 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영화 시도 있었잖아요. 네. 그 시에 대해서도 한 구절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주인공이 시 수업에 가가지고 사과를 놓고서 본 대사가 있었거든요. 괜찮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교수님? 여러분,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100번? 1000번, 100만 번. 여러분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라는 걸 정말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의 그림자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한입 베어 물어도 보고, 사과에 스민 햇빛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거예요. 네. 김영탁 시인이 진짜로 영화에 출연했어요. 네. 시인이잖아요. 시인이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배우로 활약한. 그래서 사과를 우리가 수없이 봤다고 하지만 정말 사과를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과도 먹어보고 만져도 보고 깨물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막 이렇게 계속 보면 사과가 정말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세잔의 정물의 사과 그 화가도 사과를 수없이 봤지만 그 사람은 사과만 가지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배우면 정말 아름다운 그 시인의 안목을 익숙한 걸 낯설게 이렇게 비틀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나 시인이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인이 못 됨을 시인하고 있어요. 네. 네. 어쨌거나 그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창조법 안에 마지막은 우리가 육체적인 시야 안에서의 보다 시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여러 가지 맥락을 계속 공감하려고 하면서 시만을 통해서 뭔가 현상과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5가지 창조법을 배워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거창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여러분 행동을 바꾸고 사고 치면 내 사고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익숙한 개념 갖다 붙이니까 지식 산부인과에서 지식 임신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개 사과처럼 익숙한 이미지 갖다 붙이니까 또 새롭게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좋은 사이가 되려면 사람과 사람, 전문가와 전문가고 사이의 차이를 전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익숙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시인들이 보는 눈을 이렇게 가지면 정말 이 5가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생각의 지도자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지식을 교수님께서 임신시켜 주셨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로 여러분들의 창의력도 키워주시고, 유영만의 유튜브에 중독되듯이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시면 중독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